안녕하세요. 신동영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아르바이트생 관리 체크포인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아르바이트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쓰시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공장 같은 데서 아르바이트 쓰실 수도 있고, 학원에서 채점 아르바이트 쓰실 수도 있고, 어쨌든 굉장히 다양하게 아르바이트 쓰실 텐데요. 관련해서 총 7개 정도로 정리를 해서 중요한 사항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휴수당 관련된 얘기겠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는 5일을 일을 하더라도 6일치를 임금을 줘야 된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이제 보통 그 6일치 임금이 이제 주휴수당이 되겠죠. 주휴수당이라는 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14시간을 했다, 10시간을 한다 그러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요.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발생을 합니다. 우리는 2명이니까 주휴수당을 안 주고 그런 건 아니고,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발생을 하는 거고요. 계산 방식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내가 20시간을 일하고 있다. 그러면 그걸 5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5로 나누면 4시간이죠. 그러니까 원래 20시간에 대한 시급 더하기 4시간분에 대해서 시급을 더 주면 그게 주휴수당이다. 예를 들어서 30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5로 나누면 6시간이죠. 그러면 30시간 분에 6시간의 주휴수당을 36시간 분을 지급을 하면 그게 주휴수당을 지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업주분들이 계산을 하실 때 좀 편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 당해년도 최저임금 있잖아요. 그거에 1.1을 곱하면 내가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줘야 되는 시급이 어느 정도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8,720원이기 때문에 그거에 곱하기 1.2를 하시게 되면 1,464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생을 20시간을 쓴다. 그러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줄 때는 20 곱하기 주휴수당 포함해서 1,464원 곱해서 주면 되겠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얼추 맞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기본적인 계산 방식은 그렇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 관리할 때는 주휴수당을 꼭 지급을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최저임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사실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시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맞춰준다고 하는 의미는 어차피 최저임금은 다 알잖아요. 그 해에 얼마다. 그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넣어서 그 돈이 최저임금 수준을 맞추냐,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주휴수당을 제대로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거랑 연결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40시간을 딱 근무를 하는 아르바이트다 라고 하면 주휴수당을 포함을 해서 182만 2,480원 지급을 하면 됩니다. 이건 제가 최저임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일주일에 40시간씩 계산을 해보시면 돈이 안 맞아요. 이 돈이 안 나옵니다. 근데 일주일에 40시간에 주휴수당 8시간을 넣어서 일주일을 48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최저임금에 맞아야 된다. 이게 아르바이트생 임금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가산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조건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이 또 우리 업체 직원이 5명이 넘으면 가산수당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가산수당의 종류는 3가지죠. 일주일에 40시간이나 하루에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 지급하는 연장근무수당,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일을 하게 되면 지급하는 야간수당, 휴일이라고 되어 있는 날 일을 하면 지급하는 휴일수당. 그래서 각각 1.5배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배 지급이라는 말은 원래 임금의 0.5배를 더 주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 붙는 거죠. 어떤 일을 했는데 그날 연장이면서 그날 야간이다. 그러면 50%, 50%가 각각 붙는다. 이렇게 해당이 되는 거고요. 아르바이트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직원이 10명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루에 5시간 일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6시간을 했단 말이죠. 그럼 5시간은 정상적으로 지급을 받고 1시간에 대해서는 1.5배 지급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원래 밤 10시까지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뭐 일이 많아서 11시까지 일을 했다. 그럼 그 1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근무도 받을 수 있고 야간 근무도 해당이 되니까 야간 근무도 받을 수 있고 사장님 입장에서는 추가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가산임금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이제 휴식시간 관련된 건데, 요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원래 근로기준법상 4시간을 근무를 하게 되면 30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게 되어 있고요. 8시간을 근무하면 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을 하셨는데 6시간을 근무를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면 실제로는 이분이 6시간 반 있다가 가셔야 되는 거죠. 중간에 30분을 쉬셔야 되니까. 6시간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이 와서 6시간을 풀로 하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러면 임금을 6시간을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건 휴식시간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중간에 30분 정도 휴식시간을 반드시 부여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시간을 근무를 한다, 토탈. 그래서 10시에 와서 오후 4시에 간다. 그럼 6시간이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30분을 반드시 부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금도 30분을 빼고 5.5시간만 지급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되는 것도 의무지만 휴식시간을 부여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해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법적으로 애매하지는 않은데 사장님들이 애매하게 생각하시죠.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가 필요 없으면 해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르바이트도 분명히 기간을 정해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뭐 6개월간. 근데 예를 들어서 한 3개월 했는데, 야, 너 내가 마음에 안 든다, 너 나가라. 그러면 그게 해고거든요. 그래서 해고라면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거고요. 그것은 아르바이트생이든 정규직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도 함부로 해고하시면 안 되고요. 다만 아르바이트와 해고와 관련해서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는 사업장부터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5명이 넘는 사업장에서는 아주 신중하게 해고를 처리하셔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거의 해고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만 5명이 미만인 경우에 4명까지는 해고는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다만 해고 예고는 적용이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근로자 수가 5명이 미만이더라도 해고 예고, 즉 해고를 하기 전에 한 달 전에 한 달 후에는 너를 해고를 할 거야 라고 해서 미리 말하는 걸 해고 예고라고 하거든요. 해고 예고 조항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6개월 근무를 계약을 했는데 3개월을 일을 했고요. 4개월째 도저히 안 됐다. 너 4개월까지만 일을 해라 라고 한 달 전에 얘기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한 달 전에 예고를 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한 달치의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해고 예고 수당이죠. 그래서 한 달의 기간을 주거나 한 달의 임금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적용되는 것이 전 모든 사업장 적용이 되죠. 내가 아르바이트생을 3명 쓰고 있어도 해고 예고 부분은 적용이 된다. 다만 해고 예고는 전 사업장 적용이 되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고 예고가 또 제외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해고를 하실 거면 사실 3개월 되기 전에 해고를 하시게 되면 해고 예고 부분은 적용이 또 안 됩니다. 감안하시되 하여튼 아르바이트생 관련해서 해고도 함부로 할 수 없다. 요거 이해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 부분이 있죠. 아르바이트생도 1년 이상 일을 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아르바이트생이라서 퇴직금이 없다.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되죠. 그래서 아르바이트라는 거는 법적으로 보면 그냥 정규직에 비해서 근무 시간이 좀 짧은 분들을 아르바이트라고 해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퇴직금과는 무관하다. 아르바이트를 했더라도 1년 이상 하면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거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아르바이트생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7번째, 일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뭐 제가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발생 안 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연차 휴가도 부여할 의무가 없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을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그분은 연차 휴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연차 휴가라는 건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이 넘고 그런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 분이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한다. 그럼 이분도 연차 수당이 있는 거죠. 근데 상시근로자 수가 20명이 있는 사업장에서 내가 일주일에 14시간을 일한다. 그러면 그분은 연차 수당, 연차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또한 아까 제가 아르바이트생 관리하실 때 퇴직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퇴직금도 일주일에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주 15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현상이 뭐가 많죠? 아르바이트생을 쓰는데 일주일에 14시간까지만 쓰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런 거죠. 악용일 수도 있고 인력 관리를 효율화할 수도 있고, 어쨌든 표현은 다양할 수 있는데 일주일에 15시간이 기준이 돼서 넘게 되면 주휴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 반대의 경우는 안 된다. 이렇게 일을 하시고 아르바이트생 채용하거나 관리하실 때 유념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사대보험인데, 사대보험도 15시간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기본적으로 사대보험을 가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아예 넣지 않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계약서 얘기를 했죠. 사실 제일 중요한 영순위인데, 근로계약서는 너무 중요하고 항상 써야 된다고 제가 맨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예 빼버린 거죠. 영순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계약서까지 포함하면 총 8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에 계약서를 안 써서 문제가 된다고 말씀드렸던 영상은 정말 수도 없기 때문에 또 반복하기가 뭐해서 아예 말씀은 안 드렸는데, 어쨌든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요.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뭐 주휴수당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휴식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작성 시기, 모든 아르바이트생과 쓰고 근무 시작 전에는 최소한 출근한 첫날 근무 시작 전에는 계약서를 써야 된다. 이런 것도 반드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관련된 이런 내용들은 또 여러 가지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